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들어가기 전에 속보를 하나 좀 알려드려야겠네요. 방금 들어왔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방금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수도권으로 확정이 됐군요. 수도권 4단계로 격상한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2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실시를 하는데 그 내용은 저녁 6시 이후로는 2인 모임까지만 허용. 또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 모든 조치는 유보고요.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가능합니다.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을 담은 거고요. 4단계 격상은 월요일부터지만 이 6시 이후에 3명부터 못 모이는 거, 모이면 안 되는 거는 주말부터라는 거 요거 전해드립니다.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청와대 얘기 가져오셨네요. 예,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종종 이름이 거론됐는데요. 실세 비서관이다, 왕 비서관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서 청와대 김회숙 인사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광철 비서관을 왜 청와대 실세라고 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을 왜 청와대 실세라고 하나? 아니 비서관 여러 됐는데 왜 유독 그 인물을 네. 여기에 우리가 물음표를 던진 거군요. 네. 먼저 이광철 비서관 사표는 수리가 된 겁니까? 이광철 비서관이 기소되면서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서 사표 처리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네. 이 비서관은 아직 청와대 출근 중입니다. 진짜 실세가 맞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실세 이광철 실세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대부분 언론사에서 그런 분석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죠. 네. 2019년 8월에 비서관으로 승진을 했고요. 네. 조국 민정수석부터 지금 김진국 민정수석까지 5번째 수석이 임명됐는데 이 비서관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민정수석은 참 많이 바뀌었는데 예, 민정비서관은 쭉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속이네요. 예. 민정비서관 자리가 워낙 대통령 가족 친인척 문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네네. 역대 정권마다 비중 있는 인사들이 임명되어 오긴 했습니다. 근데 야당 대표가 뭐 문고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은 대통령 복심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치권이나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광철 비서관을 두고 단순한 비서관이 아니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정도로 특수한 관계다.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권경의 변호사가 쓴 무법의 시간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광철 행정관의 태도는 친근하고 깍듯했지만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 앉아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검찰 개혁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과 권력자의 신임을 받는 사람의 자신감이 역력히 비어 있었다. 어떤 태도를 보고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이광철 변호사가 검경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받았던 느낌을 표현한 겁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태도만으로 실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비서관이 실세 중의 실세로 불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 2월에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과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 보고도 하지 않고 검사장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컸습니다. 사후 보고했다고 하는 그. 예. 사후 보고 그것도 뭐 면담 보고가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보고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박범계 장관이 독단으로 그랬을까? 그런 의문들이 계속 일었거든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니겠냐. 그게 이광철 비서관이 검찰 인사를 주도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물론 뭐 청와대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광철 비서관과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네. 조국 민정 시절에 조 수석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만나서 이광철 선임 행정관을 교체하겠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합니다. 조국 수석이. 예. 왜요? 뭐 여러 가지 이광철
선임 행정관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교체하지 못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조수석이 이 고위직을 다시 만나서 이번에는 확실히 이광철을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조국 수석이. 예. 그런데 결국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어. 그 선임 행정관은 조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기 위해 물러난 뒤에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광철이 조국 수석을 내보내면 내보내지 조수석이 어떻게 이광철을 내보낸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결국 이광철 비서관이 실세다. 뭐 그런 표현들 실세 중에 실세다는 얘기가 민정수석까지 좌지우지한다. 그게 그 여권 핵심 관계자 한 사람 얘기예요? 복수의 얘기예요? 여권이나 청와대 주변을 취재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여러 명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이광철 비서관 관련 취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청와대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취재를 해보면은 이광철 비서관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김현정 앵커도 이광철 비서관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듣지 않았습니까? 뭐 중요한 결정들이 거기서 뭐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있죠. 뭐 섭외를 넣었을 때나 이럴 때나 네. 뭐 그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임 행정관 시절부터 이미 급이 달랐다고 합니다. 예, 예. 법무부 검찰국장을 오라가라고 했는데 검찰국장은 부른 대로 가긴 했지만은 과거에는 이제 그 검찰국장이 뭐 비서관 내지는 민정수석과 뭐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 검찰국장은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오란다고 갔는데 그다음 검찰국장은 안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눈밖에 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다른 권력기관의 카운터파트도 선임 행정관보다 고위직들 뭐 차관급 좀 되는 사람들을 상대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권경의 변호사는 이광철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는 기관을 기역자 기관이라고 했다는데 그 기역자 기관들이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감사원, 국세청 등등이 하필 권력기관들이 다 기역자더라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문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길래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듣는 건가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문 대통령과의 인연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 법률 지원단에서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2017년 대선에서도 법률 지원단 팀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당시에 법률 지원단 관계자에 따르면은 6명의 팀장 중 1명인데 열심히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 네. 그래서 법률 지원단 차원에서 추천을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문제를 맡고 있다 보니까 네. 대통령의 신임을 받게 되었던 것 아닌가 하는 추론도 나오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실무적인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뭐 신임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광철 비서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이 비서관이 처신을 잘하고 워낙 열심히 사심없이 일만 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검찰개혁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앞서 제가 그 권경의 변호사의 책에 나오는 대목을 소개를 했는데 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인 모양입니다. 권 변호사가 책에 이런 걸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광철 행정관으로부터 서울 변호사협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TF를 꾸리는데 참여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네네. 당신이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참여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은 사실 변호사회에서는 파장이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와대가 변호사회의 TF 구성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서울 변호사회 회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김미경 변호사의 남편입니다. 이 김미경 변호사는 조국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으로 가면서 정책 보좌관으로 임명하기도 했고요. 장관 정책. 예. 예. 이광철 선임 행정관은 경찰 쪽에서는 천군 만마와 같은 지원군이었지만은 검찰 쪽에서는 타도해야 될 대상이었다고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문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취재하다 보면은 이광철이라는 이름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내에서는 청와대 차원의 기획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기획 의혹이요? 예.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 대상으로 삼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건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도 이걸 밝힌 적이 있어요. 네네.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을 어떻게 키우고 여론몰이를 했는지를 추적해 보면은 뭔가 이상한 구석이 많다는 겁니다. 예, 지금 한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네. 좀 빨리 요점 정리를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규원 검사가 키맨인데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되는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이 진상조사단 5팀에서 8팀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씨를 면담한 면담 보고서가 가공됐다는 사실. 그 업자. 예. 이 면담 보고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검증에도 사용됐고 한겨레 신문이 대형 오보를 터뜨리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랬었죠. 이규원 검사를 진상조사단에 투입한 것도 이광철 비서관이고 김학의 불법 출금을 지휘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연락한 것도 이광철 비서관입니다. 심지어 이규원 검사 관련 수사 외압에도 관여됐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 수사 외압을 했다는 건 사실입니까? 이것도 지금 뭐 검찰과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가 뭐 병행 진행되고 있어서 복잡한 구조이긴 한데요. 네. 그런 의혹들이 상당히 그 깊숙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너무 설명이 길 것 같아서 그건 앞으로 좀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이광철 비서관이 울산 사건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가요? 무혐의가 아니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요. 불기소 처분을 한 그 내용, 그 검찰의 불기소 처분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네. 다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나 정언이 나온다면 다시 수사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이광철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워낙 의혹이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남아있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광철 비서관 얘기는 직접 들어보셨어요? 이광철 비서관과 직접 통하지는 못했고요. 이광철 비서관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와서 저는 비서는 입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곳 근무 중에는 기자님들과 일체 뵙거나 유무선 소통을 스스로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 오해와 억측이 있으나 비서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고 문자 단문만 네. 이렇게 온 상태군요. 어쨌건 이게 그 문고리 얘기도 나오고 뭐 심지어 뭐 그 문재인 정부의 우병우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고 하니까 이 관련 의혹들이 지금 정부에서 문제가 안 되면은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사표를 냈고 네. 수리는 되지 않은 상황, 이 상태에 있는 수리도 사실은 그 지난번에 반부패 비서관은 바로 경질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계속 끌고 있는 것도 대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로 볼 때는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뭐 사실은 대중에게는 익숙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언론 그렇죠.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중요한 인물이고 왜 실세라고 하고 이번에 사표를 내고 이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해봤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